장거리, 부모님 반대, 경제력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이별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되실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주제마다 다 다르겠지만 감정의 문제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재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싹 말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이 쉬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은 그래도 철저히 외부적인 문제들이에요. 장거리 연애, 부모님 반대,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과 내 감정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아니죠. 이런 문제들은 해결 시도를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둘 사이에 가치관 차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혼결순결주의자고 이걸 무조건 깰 수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상대방이 내 가치관을 지켜주면서 재회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건 해결이 어렵죠. 하지만 현실적인 이별이라고 말하는 사연들 중 대다수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현실적인 문제로 이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미래성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자신도 없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 문제가 있는 한 이 연애의 끝은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이별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상황을 해결해 나갈 에너지 고갈. 현실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갑자기 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반대하는 부모님이 이유 없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정신은 지쳐가고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자라나요. 한동안은 애정으로 버텨보지만 사람 정신이 그루기 상태에 빠지는 건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세 번째, 고민을 현실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고민할수록 현실이 왜곡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도 고민이 진짜 많은 타입인데 연구 결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고민의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요. 이게 심해지면 강박증이 되는 거죠. 근데 강박증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현실보다 더 크고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1의 심각성을 가진 문제도 고민이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10의 심각성을 가진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이별 이유들이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거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져요.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줘야 해요. 현실적인 이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신경은 현재 상황의 해결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안 나오니까 더 현실이 암울해 보이고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현재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상대방이 미래에 대한 기대심을 낮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이 빚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쳐요. 이럴 때 남자들이 나는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야. 그렇다고 널 계속 기다리게 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난 좋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원룸에서 시작해도 좋아. 난 네가 준비될 때까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정말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 너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런데 남자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난 여유로운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결혼을 시작하고 싶어. 네가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나한텐 압박감이고 부담스러워. 남자는 자기 삶에서 기대하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 기준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남자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줄 수 있는 얘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너랑 내 미래를 생각해서 너도 힘든 결정 내리는 거 잘 알아. 네 입장에서도 원하는 삶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미래에 딱 알맞는 상황은 아니겠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과연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에 가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만큼 넌 행복할 자신이 있니? 정말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끼고 매월 빚 갚느라 생활비까지 쪼개 쓰면서 산다 쳐도 그건 정말 전혀 행복 없는 고통인 삶이니? 나는 그건 아닐 것 같아. 당장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춰서 출산을 미룬다든지 여러 해결책이 있을 거야. 네 빚도 결혼하는 순간 내 빚이기도 하니까 둘이 함께 해나가면 더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넌 반대로 내가 빚이 생기면 같이 해결 안 해줄 거니? 난 네가 기꺼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너랑 나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야. 잘 돼도 삼시세끼 밥 먹고 살 거고 안 돼도 밥 굶고 살진 않을 거잖아. 지금 고작 몇천만 원에 나는 너를 놓고 싶진 않아. 넌 나한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장 해결책이 없을 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고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줘야 돼요. 두 번째로 최소한 기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제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완전 포기하고 있을 때 다시 의지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예요. 그 작은 변화가 사실 문제 해결에 0.1%도 도움이 안 될지라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에 기존 고객들한테서 한 상품에 대한 문의가 연달아 3개가 들어왔어요. 사실 3개를 판매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희망을 봤어요. 한번 찾는 사람들은 또 이걸 찾는구나. 그렇게 저는 희망을 얻고 다시 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막막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게 만들려면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반대 때문에 상대방이 좌절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런 얘기라도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부모님이 많이 싫어하셨는데 그저께는 네 근황까지 물어보시더라. 나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첫인상이 꼭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진실이건 아니건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할 의지를 가지게 만들어야 같이 문제 해결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과 나를 한 팀으로 묶고 지금 이 상황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쯤 오면 좀 지루하실 텐데 진짜 놓치면 안 될 얘기 지금 시작할 거니까 집중력 끌어올려주세요.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는 상대방 개인적인 문제와 내 개인적인 문제로 구분되어 있어요. 즉 이 시점부터 이건 내 문제, 이건 상대방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문제에 대해선 내가 아무리 우리는 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이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상대방을 반대한다. 이럴 때 상대방은 내 부모님과 나를 원팀이라고 생각해요. 내 부모님의 반대 이꼴 사실상 내 반대와 다름없는 것처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집단을 다시 재구성해줘야 됩니다. 상대방과 나를 한 팀으로 묶고 상대방 문제건 내 문제건 상관없이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방금 부모님 반대 예시에서는 어차피 부모님들은 늙어가시고 부모님 뜻대로 내 삶을 살 생각은 없어.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너랑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을 품고 살게 될 거야.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함께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더라도 너랑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네 문제건 내 문제건 상관없이 우리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살면서 이 문제가 우리가 겪을 문제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 길게 봤을 때 정말 우리 관계를 뒤흔들 만한 일인지 너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다른 이유로 이별을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내 입장에선 너무 속상한 이별 이유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다 보면 꼭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님을 더 사랑했다면 상대방이 이겨냈을 거예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사고예요. 애당초 연인 관계는 부모 같은 절대적인 사랑을 기준 삼아서는 안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불행을 모두 감당하길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듯이 상대방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적 사랑이라는 관계는 연애 초기의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같이 겪고 이겨내면서 쌓이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애를 해석하면 모든 이별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어도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내 이기적인 모습도 감싸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1분 1초라도 빨리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 입장에서도 딱히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추상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해결책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나한테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상대방한테 말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해결책이 없더라도 무작정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걸 꼭 활용하세요. 재회에 대해서 더 깊게 배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댓글란과 설명란에서 재회가 성공하는 과정을 모두 담은 전자책 한 권을 준비했어요. 무료라고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어낸 허접한 퀄리티 절대 아니니까 꼭 챙겨보세요.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